자, 여권, 여당의 당권 경쟁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다시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석 리스크를 털어냈던 국민의힘, 다시 이 당권을 가지고 여러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권성동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등 얼굴이 보이고 있네요. 구자훈 차장님 어떠십니까? 아직 좀 남아있긴 한데 네. 누가 좀 지금 보시기에는 가깝다고 보십니까? 오늘 그래프 참 재밌네요. 네. 유승민 의원만 조금 떨어뜨려놨네요. 아니 뭐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당내에서 이제 비주류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저는 지금 정진석 비대위가 아직 전당대회 일정을 예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당무 감사 중이고 또 그 거리 이 당협위원장을 좀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조금 수년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6개월은 어떻게 보면 좀 숨가쁘게 좀 달려온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앞으로 남은 4년 반을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난 6개월의 시행착오를 극복을 하고 앞으로 4년 6개월을 함께할, 최소한 내후년 총선까지 함께할 진용을 새로 갖추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순차적으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크게는 뭐 내각이라든지 대통령실을 포함한 이런 것과 함께 연동돼서 이 새 지도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대한 개편, 그리고 내각에 대한 어떤 몇몇 그 부처 장관에 대한 교체, 이런 것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이 선 이후에 이 국민의힘의 어떤 그 새 지도부 선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라면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새해 예산안 통과고요.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일정을 협의를 한 이후에 이 전당대회를 치러도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대통령실 개편과 내각에 대한 구상이 맞춰진 이후에 전당대회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주목되는 게 지난주에 네. 이 만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아직 자세한 얘기는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의 의중을 아마 비대위원들은 상당히 좀 읽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조금 시간을 두고 네. 그러니까 취임 1주년 즈음에 맞춰서 하는 것을 원하는지 비대위원들이 아마 감을 가지고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언제 전당대회가 치러질지도 주목해서 지켜봐야 되겠고, 아직은 대세로는 좀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의 핵심은 이제 윤심,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대목일 텐데요, 변호사님. 그리고요, 이번 달 얼마 남지 않았지만 친윤계 의원들 공부 모임 민들레로 출범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이름 바꿔서 시작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번 이제 그 전당대회는요, 대통령이 이제 임기 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제 윤심이 결국 좌우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당 구조상 윤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요거는 이제 그다음부터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제 청와대 분위기나 여러 종합 만나보고 했을 때 윤심은 이제 그 아직 누구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누구는 아니다. 이거는 저는 이게 분명하다 봐요. 아하. 윤심은 이제 첫째는 유승민 의원에게 야당보다 더 지금 대통령이 공격하죠. 첫째는 유승민은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안철수는 아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안철수는 연대 보정을 하지만 최근에 그 장관 인사나 인수위 때부터 청와대하고 이게 거리가 좀 상당히 멀어진 걸로 제가 여러 루트로 취재를 했고요. 따라서 이제 안철수는 윤심이 아니다. 세 번째 권성동은 이제 원내대표하면서 수많은 실책으로 경질이 된 거예요. 이분이 다시 대표 논다? 이건 안 되는 거고 청와대도 알고 있어요. 나머지 이제 뭐 나경원, 김기현 여러 윤상현 아마 이게 통합해서 한 분을 정하겠지만 그 세 분은 윤심하고는 거리가 먼 걸로 저는 그래 파악합니다. 네, 지금 뭐 앞서서도 전제를 하셨지만 취재하신 내용이고 개인적인 이런 종합적 분석, 판단이 들어간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서정욱 변호사님 그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도 그래서 좀 그 예의주시하는 부분이 뭐냐면 혹시라도 내각이 좀 개편이 된다라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함께 호흡을 맞춰왔던 분 중에 당대표로 출마한다면 그분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당내외 관측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개편이나 내각 개편과 맞물려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치러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렇게 저희가 좀 잃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 당대표 관련해 차기 당대표 누가 될 것이냐 이렇게 저희가 표까지 분석을 해서 좀 보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저번에 이준석 리스크 전 대표의 어떤 리스크를 저희가 그 기간을 거치면서 최고위원직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직들이 다 사퇴를 하면서 최고위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비대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면 벌써 뭐 최고위원 도전자들이 나오는데 뭐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라던가 전직 지도부에 있었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이준석 대표와 좀 악연인 의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지도부가 흔들렸을 때 결국에는 대표가 이제 낙마하거나 이제 빠지게 될 경우에 최고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여러 사람들이 지금 노리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언제 하느냐는 거는 비대위 체제가 6개월 이상 가는 비대위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대위가 아니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걸로 따진다 보면 내년 3월 정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 윤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통상 그렇죠. 대통령이 지지하는 어떤 후보가 상당 부분 이제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인데 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낮습니다. 총선의 어떤 승리를 담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나오고 거론되고 있는 어떤 후보군들도 사실상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당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하나의 어떤 목소리로서 정리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보면은 맞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특히나 윤심 이번에 국조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 비서실 수석들 이제 퇴장당하는 경우도 그렇고 네.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윤심이 잘 통하는 그런 어떤 대표가 필요할 텐데 지금 만만한 네. 후보군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딜레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렇게 당권 투쟁이 물밑에 가라앉는 상황에서 이제 관저 만찬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지 관심 안 가질 수 없는데 뒷이야기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요, 이 만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다가가서 뭐 정말 고생 많으시다 격려도 하고 또 포옹도 하고 선배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그런 전언이 전해지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뭐 대통령이 격려 차원에서 포옹도 해줄 수 있고요. 뭐 고생이 많다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게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그 격려를 받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요. 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그 문자가 공개됐을 때 그때 체리 따봉을 보낸 경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장제원 그 의원에게도 어깨를 팡팡 쳐주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예. 최근에는 동남아 순방 때 그 이상민 장관에게 또 어깨를 두드리면서 격려해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대통령이야 격려 차원에서 했을 수 있지만 그걸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좀 지지의 의미로 또는 이제 본인들에 대한 좀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자체는 특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최근에 그 국정조사를 받은 걸로 인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은 성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부분을 좀 본인이 좀 어떻게 상쇄시켜서 이 부분을 좀 본인이 잘한 것으로 좀 끌고 나가고 국민의힘에서도 좀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지점으로 분명히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 관련된 국정조사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친윤계 의원들이 반대표를 집중적으로 던지면서 이 주호영 의원이 했던 이 합의에 굉장히 불만을 표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뭔가 비윤계, 친윤계가 터질 듯 말 듯한 이 불안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깨를 두드려주고 포옹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 회동을 통해서 봉합 이런 어떤 균열음을 봉합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뭐 야권에서는 왜 야당은 만나주지 않느냐 협치를 포기한 비밀 만찬이다. 왜 비밀 만찬이냐고 하냐면요 사진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만을 내비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는요 이 현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도어 스태핑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남아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도어 스태핑 기존의 도어 스태핑 말고 뭔가 다른 소통 창구를 마련되지 않겠느냐 다른 형식의 소통 창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변호사님 혹시 좀 취재된 것이 있습니까? 아마 저는 이제 결자 해지는요 결국 이제 기자단에서 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거 MBC 기자가 엄청나게 도발을 전 했다 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먼저 그 기사를 정리하거나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도 좀 이게 기존처럼 매일은 못하고 어느 정도 제한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마지막 순서에서는 국민의힘 차기 당권 이슈하고요. 대통령실 도어 스태핑 개선책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